자, 뭐 그리즈만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돌아간 건 우리가 뭐 간단하게 다루긴 했었는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할 거고 저희가 그 그리즈만이 소시에다드 그다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바르셀로나로 가면서 그때 있었던 예시도 참 굉장히 인생의 파도가 많은 분이죠. 인생의 파도가 많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다 보면 저 사람이 욕을 먹을 줄 아는구나. 그리고 그냥 쌉관종이구나. 그 느낌이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 얘기를 따로 지난번에 솔 캠벨 얘기한 다음에 네. 그런 어떤 그냥 쭉 스토리를 풀어가는 거를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왜냐면 우리 콘텐츠를 거의 라디오 콘텐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지인들 중에서도 히든 풋볼을 들으시는 분들도 많지만 길잖아요. 히든 풋볼이. 그렇지. 엄청. 뭐 100분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장거리 운전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딱 듣기 좋아요. 그렇지. 틀어놓고 이제 딴 일에도 문제 없는 거. 저도 사실 이제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되는 뭐 2-3시간 운전해야 되는 경우는 식당 탈출이나 아니면은 뭐 주책남들 같은 거 든단 말이에요. 주책남들 들어요? 그냥 진짜 가끔씩. 식당 탈출 이제 여성분들 나와서 듣는 거잖아요. 아니죠. 라니 누나가 나와서 듣는 겁니다. 그래요? 네. 예. 그거 농담이고. 다른 두 누나 너무 늙었다. 보면 누나가 아닌데 친구인데 누나라고 그랬지? 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냥 진짜 거의 동년배. 누나들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라니가? 최근에 또 이제 같은 애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팬심은 있을 수 있잖아요. 연예인 맞아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던데? 하지 마! 이거 클립이 있어. 알아. 근데 이상한 유부녀 좋아하니? 꺼져! 미친. 또라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연예인을 좋아할 때 그 연예인이 유부녀여도 팬이 될 수는 있잖아요. 아닌가요? 아니 뭐. 예. 개패고 싶다. 진짜. 진짜 대표님 진짜. 예. 어쨌든. 여튼. 예, 그래서 제 친구들도 그냥 이렇게 딱 음성으로 그냥 틀어놓고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방송을 반음성 콘텐츠로 생각하고 틀어놓고 딴 작업도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즈만의 그 어떤 이적의 일들이 얼마나 그 좀 드라마틱했습니까? 그거는 따로 또 우리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요거는 이번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게 돌아가게 된 거. 왜냐면 이게 비교적 가장 최근 이슈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좀 따로 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르셀로나가 1억 2천만 유로에 영입을 했다가 지금 대충 얘기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한 4천만 유로 정도의 완전 이적이 되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세부사항 그리고 여기 과정에서 좀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스포르트에서 굉장히 좋은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네, 그리즈만의 그 이적 마지막 순간에 그 급박했던 딜 그리고 그 딜 안에 세부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딜이 딱 마무리된 이후에 바르셀로나 사무국의 한 직원이 한 3시간 정도 잔 뒤에 완전 녹초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힘들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풋볼 디렉터인 마테오 알레마니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또 기술이사 라몬 플라네스는 우리 진짜 여태껏 이런 이적 시장 마지막 날을 보내본 적이 없다. 진짜 빡셌나 보다. 네, 왜냐면 이게 사실 그리즈만 딜도 있었지만 모리바 그렇죠. 모리바 라입지히로 갔죠. 네, 그리고 굉장히 좀 많은 선수들이 처분이 되고 또 영입이 되고 막 이런 그게 있었잖아요. 바르셀로나는 그렇게 했어야 되니까 그렇죠. 바쁜 이적 시장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네. 그리즈만의 이적은 이 바르셀로나가 겪고 있는 굉장히 끔찍한 재정 상황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었다라고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이 그리즈만이 바르셀로나로부터 연간 한 4천만 유로 정도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금액을 없애는 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제일 최우선 순위예요. 고정비를 비워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들 입장에서. 왜냐면 저희가 이제 영주 형이랑도 영상을 형이 이제 찍긴 했지만 그런 바르셀로나의 재정 상황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또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쭉 했었잖아요. 얘기했었고.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르셀로나 재정 상황이 어떻고 그리즈만이 받고 있는 이런 4천만 유로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금액에 대해서 바르셀로나가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상황 때문에 클럽과 동등한 위치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메시가 나갔습니다. 그럼 말도 안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라포르타 얘기를 좀 들어보면 메시 이적 그리즈만 만약에 먼저 팔았다고 하더라도 이거 메시 이적 못 막았다라고 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종이 영상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즈만이 만약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메시가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메시를 남기기 위해서 그리즈만도 이게 됐는데 이것도 안 됐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게 뒤집어졌기 때문에 얘네는 메시도 내보냈고 축구적으로 리드해야 되는 그리즈만도 빠졌고 뭐하니? 라고 그렇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리즈만이 이제 팀을 떠날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행을 원한다는 사실을 바르셀로나도 알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 그리즈만이 아틀레티코로 가면서 생겼던 이 이적 과정 며칠 전에 그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간의 얘기가 나왔었던 게 사울 니게스와의 트레이드. 그거는 시즌 초반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네. 사울 리게즈랑 그리즈만이랑 이렇게 그때도 얘기 나왔던 거는 팬들은 굉장히 불만. 근데 또 시메오네 감독은 괜찮다. 네. 돌아와라. 그래서 이 시도가 실제로 이 트레이드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르셀로나에 따르면 이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는 만약에 그리즈만을 도널드 독이랑 바꿨어야 하는 상황이 왔더라도 바꿨다. 그 정도로 그만큼 그리즈만을 비워냈어야 된다. 처분이 필요했다. 왜냐면 이거는 뭐 그리즈만이 뭐 경기력이 안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계약 때문에 그렇다. 이 그리즈만에 들어가는 연봉이나 보너스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중간에 이 트리브나라는 언론사에서 그리즈만이 얼마나 많은 보너스 계약을 맺었는지에 대해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들이 계약서를 가지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추정하는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뭐 들었든지 네, 소스를 통해 들었든지. 자, 발롱도르를 수상하면 100만 유로를 받습니다. 뭐 이건 그렇다 칩시다. 자, 안 됐어요. 자, 피파 베스트 어워즈를 수상했을 시엔 75만 유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됐죠. 라리가 올해의 선수 50만 유로. 유에파 올해의 선수 마찬가지로 50만 유로. 자,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만약에 트래블을 한다. 그러면 400만 유로를 수령합니다. 만약에 챔스 결승만 진출을 해도 200만 유로. 근데 이것도 사실 안 됐죠. 바르셀로나가 더블을 기록할 시에는 좀 달라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리그 코파 했을 때 혹은 챔스 코파 했을 때 뭐 리그 챔스 했을 때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 대충 한 200에서 한 300만 유로를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 라리가 우승하면 150만 유로. 우승? 못했고. 챔스 16강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는 16강 가냐 8강 가냐 4강 가냐 수당이 가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근데 이게 누적 금액은 아닙니다. 그냥 따로 8강이면 이만큼만.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건데 결국 그리즈만은 거의 대부분의 이 옵션을 수령을 못했죠. 이게 발동이 안 되는 옵션이잖아요. 보너스를 이제 수령을 못했지만 아무튼 이 정도로 바르셀로나가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시 스포르트 얘기로 돌아오면 바르셀로나가 사실 그리즈만을 주앙 펠릭스랑 트레이드를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시메오네와 쿠만 감독도 동의했다. 이 트레이드에 대해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은 굉장히 불만이었죠. 나는 언뜻 들었을 때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 조앙 펠릭스가 지금 기대보다 좀 못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기복이 좀 크지.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거는 미래와 현재를 바꾸는 건 아닌가. 물론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 이거는 아무리 펠릭스가 좋아져도 그리즈만의 퍼포먼스를 못 낼 것이다라고 판단했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시메오네와 쿠만 이 양 팀의 감독들이 동의를 했음에도 결국 이 딜이 빠그라진 이유는 미겔 앙헬 힐마린 이 사람이 안 된다. 이 딜은 성사시키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이 내막 속에는 펠릭스가 바르셀로나 가서 성공하면은 지금 펠릭스 데려왔는데 1억 2,700만 유로. 맞아요. 그 바이아웃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클럽 레코드예요. 그리즈만 그 판돈 그대로 갖다 박았단 말이야. 네. 그 마치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토레스를 그 첼시로 보내고 갑자기 그 앤디 캐롤 영입했었던 거의 그 돈 그대로 박았거든요. 맞아. 그때 당시에도. 근데 아틀레티코도 주앙 펠릭스 영입하는데 진짜 돈을 많이 투자했단 많이 말이에요. 썼어요. 근데 이 금액을 투자한 젊고 유망한 선수가 만약 바르셀로나로 가가지고 성공을 한다? 와, 이건 안 된다. 이건 이 사람의 판단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정무적인 판단이다. 이거 이렇게 돼야 돼. 이거 그리고 사업가 입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되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명분도 없어. 그리즈만을 다시 복귀시키는 거에 대해서. 만약 그리즈만이 이건 아니야. 동나이 때라고 하면은 조금 이해가 될 텐데 나이 차이도 꽤 있고. 그래서 아틀레티코가 이제 그리즈만의 복귀를 승인을 했고 이 가운데 바르셀로나는 쿠만이 요청한 공격수 영입에 굉장히 몰두를 했다고 합니다. 고려하진 않았지만 카바니에 대한 제안도 바르셀로나에게 있었고 모리바를 활용한 다니올모와의 이런 트레이드 카드도 존재를 했다고 해요. 그 마지막에 얘기 다 나왔던 것들이야. 맞아요. 카바니 얘기도 잠깐 나왔었고요. 다니올모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 다니올모 쪽은 이후에 지불될 금액에 대해서 바르셀로나가 감당을 할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그래도 네덜란드 출신인 쿠만이 알고 활용할 줄 아는 루크 더영 쪽으로 이 화살이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그냥 르크 데용은 과연 룩 데용이 지금의 바르셀로나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아무리 서브 자원이라도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었을 수 있는 선수인가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아니잖아.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팀의 지금 상황이 좀 이러면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냥 스쿼드 자원으로 있는 거는 아예 다른 종류의 옵션이잖아. 그쵸. 뭐 그건 오케이. 네. 그래서 이 그리즈만 이적이 사실 엄청난 소동을 몰고 온 끝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 모든 그 그리즈만 이적에 관련된 문서가 라리가 측의 이적 시장 마지막 날 저녁 12시 직전에 도착을 했다고 하고요. 마지막에 빠그러지는 줄 알았잖아 우리. 그래. 싸움이랑 야 이거 다 나가리다.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 단톡방에서 계속 얘기했잖아 새벽에.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 라리가에서 모든 서류 검토를 끝난 뒤에 오전 1시 22분에 그리즈만의 아틀레티코행이 결정이 됐고 오전 3시 30분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2시간 정도 뒤죠. 이 2시간 정도 뒤에 루크 도용이 바르셀로나로 합류하는 게 가능해졌다라고 합니다. 결국 승자는 아틀레티코예요. 이게 이렇게만 보죠. 사실 그 팬들의 마음은 크게 상했지만 그리즈만이 바르셀로나의 재정을 어렵게 만든 3인방 중에 한 명이란 말이야. 선수로 따진다면. 존나 다크나이트야. 그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멀리서 보죠. 그러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자객을 보냈다가 다시 데려왔나? 바르셀로나한테. 약간 스파이 느낌. 크게 데미지를 입히고 물론 그리즈만이 그중엔 나았어. 쿠티뉴나 덴벨레보다는. 푸뎀하고 비교할 급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적료 대비 이 선수가 바르셀로나에서 보여줬던 건 실망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메시가 떠났기 때문에 중요한 타이밍에 그리즈만 위주로 축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돌아갔다는 말이야. 아니 그리고 그 이적료가 발생한 게 예전에 우리가 이 그리즈만 얘기하면서 그 리암 투메이 얘기했었잖아요. 1억 2천만 유로 중에 3,500만 원 단기 대출이고 그래. 8,500만 원 미래 수익에 대한 담보 대출이다. 그러니까. 이거 바르셀로나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예산이 아니다. 그러니까 봤을 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충수가 된 영입 중에 하나가 그것도 큼지막한. 그쵸. 그 지난 시즌에 맨체스터 시티 이적사가 메시 있었을 때 그 골닷컴이랑 단독 인터뷰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루벤 우리아라 했었는데 그리즈만이 아틀레티코로 합류하기 위해서 일단 연봉 40%를 깎았다 그러고요. 일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이거 임대피 없다. 이거 아틀레티코 돈 한 푼도 안 낸다. 그리지만 임대로 쓰는 데 있어서. 그러면 아틀레티코는 손해볼 게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리지만 이적 이거 의무다. 근데 의무도 아니래요. 의무 이적이 아니라 바르셀로나가 만약에 동의하잖아요. 그러면은 아틀레티코 임대에 1년 연장할 수도 있다. 근데 1년 임대가 연장됐을 때는 이제 임대피가 그때 지출이 된다. 추가금이 지불이 됐는데 만약에 그리즈만이 2022-23 시즌에 그러니까 이 다음 시즌이죠. 그러니까 올 시즌 말고 이 다음 시즌에 시즌의 50% 이상의 경기를 뛰면 이때 영구 이적할 수 있는 옵션이 발동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아틀레티코가 바르셀로나에 4천만 유로 정도 되는 최대 금액이 이제 4천만 정도 되는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바르셀로나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해서 뭔가를 비워내기 위해 이 딜은 내가 봤을 때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굉장히 유리하게 짠 딜이거든요. 엄청나죠. 그런데 그걸 수락할 수밖에 없지. 일단 올해는 이걸 비워내야 되니까. 이렇게 딜할 때 협상 탭을 앉았잖아요. 이거 아틀레티코가 갑이에요. 그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여기 일단 비워야 되는 이 상황이 기분이 나쁠지라도 일단 해야지. 그리고 임대질이고 임대피가 없고 만약에 추가로 완전 이적 옵션이 발동이 됐을 때 4천만 유로 정도를 지불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나중에 들어오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치. 근데 바르셀로나는 왜 그리즈만을 지금 바로 처리했냐? 고정급 때문이에요. 그래, 이거 안 비워내면 안 되니까. 이 연봉을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만 봐도 지금 바르셀로나가 저희가 오늘은 그리즈만의 이적 사과에 대해서 다뤘지만 지금 바르셀로나가 얼마나 이 금전적으로 휘청휘청하는 상황인지를 잘 알 수가 있죠. 그리즈만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바르셀로나 팬들이 진짜 너무나 화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 갑자기 예전 아틀레티코만큼 잘한다? 와, 그러면 아마 이 가슴이 쉽게 녹지 않습니다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도 열렬하게 응원은 못할지라도 그래도 밥값은 한다 새끼 이렇게 생각. 그리고 만약에 이게 쭉 이어져. 그리고 만약에 이게 트로피로 이어진다. 그러면 그 녹지 않을 것 같은 빙하들도 녹습니다. 제 데뷔전에서 그러니까 제 데뷔전이죠. 제 데뷔전을 만약에 멀티골 막 헤드트릭 하고 딱 그 서포터 선수가 앞에 가서 그래 뭐 이게 뭔가 있다. 그러면 녹아내릴 분들도 그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바뀔 수도 있다. 네.